국가 돌봄 체계의 핵심인 늘봄학교는 후퇴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무조건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합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늘봄학교의 성공을 위해 우리 모두가 원팀이 돼야 합니다. 개학과 함께 전국 2741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2학기 시범 운영했던 459개 학교에서 대폭 늘어난 규모입니다. 시작이 중요한 만큼 현장에서 문제를 즉각 해결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부처 장관께서 참석했고 또 시도와 시도교육청에서도 우리 도지사님들과 교육감님들이 영상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늘봄학교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각별히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국가 돌봄 체계의 핵심인 늘봄학교를 조속히 안착시키는 것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학부모님들의 돌봄 걱정을 덜어드리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시급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매우 중요한 정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하는 동안 늘봄학교도 방문해 보고 현장화 상황도 챙겨봤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마련하고 또 양질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또 좋은 강사와 충분한 인력 확보까지 준비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 전체가 힘을 함께 모아야 합니다. 교육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들이 내일이라는 생각으로 협력하고 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에서도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세심하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역의 기업, 기관, 대학과 다양한 분야 전문가께서도 재능기부 등으로 힘을 합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가 돌봄 체계의 핵심인 늘봄학교는 이제 아무리 힘들어도 되돌리거나 후퇴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무조건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합니다. 특히 지금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도시지역, 농촌지역 편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서든 같은 혜택을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역별 격차를 빠르게 해소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2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는 일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고 또 늘봄학교를 중심으로 국가 돌봄 체계가 더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학부모님과 선생님 그리고 지역사회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먼저 학부모님들께서는 정부를 믿고 아이를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점이나 개선해야 될 문제들이 눈에 띄면 언제든지 학교, 교육청, 지방정부, 교육부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은 학부모들이 편하게 건의할 수 있고 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소통 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해 주기 바랍니다. 또 아이들을 함께 키운다는 마음으로 일일 특강과 같은 재능 기부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요즘 아이들과 함께 하려고 틈을 내서 야구, 농구 연습을 하고 있는데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우리 선생님들께서
늘봄학교 준비에 애써주고 계신데 아이들 교육에 가장 전문가이신 만큼 교육 프로그램 발굴에 관심을 갖고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여러분께서도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봄학교는 학교를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지역사회의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필요한 교육 공간을 만들고 또 아이들의 안전한 이동을 돕는 일을 모두 학교에 맡기기는 어렵습니다. 지역사회가 학교와 잘 협업해서 지원에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늘봄학교의 성공을 위해 우리 모두가 원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현장의 진행 상황을 상세하게 알려주시고 해결할 문제들도 가감없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특별자치도를 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강원 평화특별자치도로 가야 된다. 강원 경제특별자치도로 가야 된다. 이런 논의가 있었던 건 전부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무조건 경제특별자치도로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강원도민들의 소득을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다른 지역에 있으면서 여기에 또 기업이 입주된 데 와서 살던, 원래부터 여기 살던 어떤 분들이든지 간에 강원도민의 쉽게 말해서 소득을 올려야 된다. 그럼 소득을 올리려고 그러면은 생산성이 높은 산업을 자꾸 견인해 가야 되고 그게 바로 첨단 산업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가 이제 건강보험 공단이 강원도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 보건의료 데이터를 많이 갖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소위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라는 것을 조성할 수 있게 돼서 소위 데이터 산업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국제 경쟁력이 있는 어떤 이점을 이제 또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 데이터 산업의 하드웨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보건의료 데이터를 풍부하게 활용을 해서 이 디지털 헬스케어를 키워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원은 기본적으로 강원 데이터 밸리라는 그 컨셉으로 가야 된다라는 걸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 대선 때나 또 취임하고 나서 이렇게 오면은 처음에는 이제 강원 지역에 무슨 반도체라는 게 이제 생산 라인도 있지만 많은 협력업체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이제 그 지역에서 생각을 하셨는데 당연히 이제 그런 것도 아마 올 겁니다. 데이터 산업이 발전하면 이제 AI와 디지털 이게 들어오면서 거기에 또 특화된 이런 관련 장비들을 또 거기에 특화된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을 하는 기업들도 오겠지만 이제 이 강원 데이터 밸리라는 거 이걸 이제 중심으로 좀 가야 되고요. 제가 카타르 도하를 가보니까 세계적인 이런 데이터 기업들이 아주 밀집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LNG 가스가 엄청나게 싼 가격에 나오니까 그걸로 냉방을 해가지고 24시간 풀 가동해야 되는 이런 서버가 풀 가동이 돼야 되는데 열이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거를 값싸게 이제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값싸게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구글, 아마존 다 데이터 센터를 도하에다 두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산유국의 어떤 특권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바로 이 춘천이라는 곳이 이 소양강댐 심층수를 활용을 하면은 우리도 산유국 못지않은 그런 저비용으로 경쟁력 있는 데이터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민생 토론 끝나고 나면은 제가 이따가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 착공하는데 이제 가보려고 하는데요. 데이터 산업을 키우는데 지금 이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다. 하여튼 풀겠습니다. 풀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을 임명할 때, 환경부 장관을 임명할 때 여기 와 계시지만 이분들이 무슨 개인의 정보보호니 또 환경에 대해서 어떤 절대적인 보호주의자라면은 저 아마 이분들을 그 장관이나 위원장으로 제가 임명을 안 했을 겁니다.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환경을 보존해 가면서 자연을 잘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절대적인 보존만이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인류가 발전할 수가 없죠.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정보라고 해서 그거를 비식별화를 시켜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경제적 가치를 창출을 해나가야지, 개인정보라는 거는 절대 본인 동의 없이는 못 씁니다. 그럼 언제 개인 동의를 받아가면서 이 정보를 활용하겠습니까? 이게 다 데이터가 돈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을 하면은 아마 이 강원도의 이 강원 데이터 밸리가 아주 제대로 자리 잡아 나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아주 큰 역할을 할 거로 봅니다. 그래서 이때문에 지역의 강원대학 같은 경우도 이런 데이터 관련 학과들도 좀 만들어가지고 도와 협력을 해서 강원교육청 또 그래서 고등학교나 이런 대학이나 이런 게 전부 우리 강원 도와 협력을 해서 이렇게 해나가기를 바라고요. 정부도 필요한 지원은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원도라고 하는 거는 이 어마어마한 이 산림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절대적 보존주의자라는 그 철학을 가지고는 뭘 할 수가 없습니다. 보존과 이용을 잘 조화시키는 게 바로 기술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환경을 보존하면서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첨단 기술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 기술을 가져다가 우리가 지금 여기 과거에는 이제 이게 석탄 운반 때문에 그 철도가 이게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인클라인식 철도도 있고 이런데 이런 거를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연장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이런 산악 관광 열차로 좀 많이 활용을 하고 또 케이블카도 많이 놓고 그러면서도 오히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열차나 케이블카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니지 않고 보기 때문에 자연이 더 보존된다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환경과 또 우리 이용이라는 거를 기술로서 첨단 기술로서 조화를 이룰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불필요한 규제는 풀겠습니다. 우리 환경부, 국토부, 산림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전향적으로 좀 나가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보훈 문제인데요. 저도 선거 때도 춘천 유세할 때도 제가 그 춘천 그 대첩 얘기를 했습니다. 육사단이 인민군 정예 2개 사단을 그야말로 무기도 없어서 전차를 갖다가 이 통나무로 캐터필드를 막아가지고 정말 목숨 걸고 이렇게 지키는 바람에 대한민국이 지켜진 겁니다. 자유가 지켜진 건데 그리고 많은 군부대도 있고 근데 강원도는 안보에 있어서 역할은 충분히 했는데 그 안보의 동전의 양면인 보훈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안보와 보훈과 관광이라고 하는 거, 문화관광, 교육관광 이 세 개의 축을 연결을 해서 하여튼
이 보훈 그 시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또 제대로 된 역사관과 국가관을 또 배우면서 관광도 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세 가지 축으로서 하여튼 좀 보훈 시설 건립이라든가 이런 걸 좀 관광과 함께 좀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 강원도가 이제 좀 인구가 적고 또 이런 좀 많이 떨어진 격지들이 많이 있는 지역인데 의료 서비스가 굉장히 이제 좀 취약한 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라는 것은 의학이 발전하고 의과학과 의료 기술이 발전해야 되는 면도 있지만 또 국민들이 그 서비스에 대해서 효용을 누리려고 하면 전달 체계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전달 체계가. 그래서 의료진의 숫자도 많아야 되고 또 거기에 접근을 쉽게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아무리 뭐 의학이 발전하고 의과학과 기술이 발전해도 전달 체계가 불합리하고 규제가 많으면은 국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복지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규제를 좀 풀고 이게 아마 고가의 이런 첨단 장비들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정부가 재정 지원을 좀 해야 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예산을 좀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는 뭐 저도 외가여서 뭐 방학 때마다 와 있고 뭐 여기 근무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여기가 강우량이 특히 영동 지역은 강우량이 많아요. 겨울에 눈도 많이 오고 여름에는 또 홍수가 납니다. 그런데 물이 부족해요.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홍수가 나면은 뭐 막 다 쓸려 내려가는데 그래서 좀 물그릇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연곡이 이제 그 소금강이 내려오는 아주 연곡천이라고 그래서 소금강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곳 아니겠습니까? 이제 저류댐 이런 거 좀 설치해가지고 특히 영동 지역의 이 물 부족, 극심한 물 부족 문제를 하여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위 석탄 경석이 건자재로서 좀 재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이런 것들 저희가 좀 개선하고 또 이것이 환경 오염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이것을 활용하는 기술도 개발해서 우리 충분한 기술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폐광 지역이 이 경석을 활용해서 지역 산업을 일으킬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좋은 말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랜만에 또 이렇게 춘천에 오니까 기분이 상큼합니다. 여러분 하여튼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참석해서 좋은 말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이 귀한 말씀을 국정 운영에 신속하게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